청약금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자, 뭘 도와줄까요?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분양 계약에서 청약금은 청약자 스스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청약금은 계약금을 내기 전, 계약하기 전의 단계니까 당연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는 게 맞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대부분이 분양 계약에서 계약금 일부러 납부한 것도 모르고 본인은 청약만 했다고 빡빡 우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청약을 했음에도 청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잡아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델하우스에서요. 자, 일반인들은요, 계약서가 뚫어져 찾아봐도 잘 모를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청약금 냈다가 환불하려고 합니다. 오늘 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청약금 100만원을 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환불하려고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의문점 몇 가지가 생겨서 투자해신 저희 회사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뭐 자문을 받거나 뭐 해결책을 찾으려고 의뢰한 경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양 계약을 하면서 분양 상담사들이 뭐 분양만 받으면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이런 화술에 넘어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 이제부터 질문을 몇 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환불 계약서에 청약한 호시를 뭐 정확하게 써야 하나요? 그리고 작성 당시에는 뭐 그냥 이 타입이라고 기재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이제 간략하게 대답을 먼저 드릴게요. 청약 때 호수 지정은 분양하는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일단은요. 대부분이 청약한 호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호시를 정하는 것은 시행사가 나중에 한꺼번에 호수 추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처음부터 호수를 지정해서 계약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모델하우스 가서 받아와야 할 서류가 있나요? 자, 여러분이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계약한 다음에 받아와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분양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분양 계약서를 받아와야겠죠. 당연히 시행사가 정하는 계약금 10% 또는 계약금 5%를 입금했다면은 계약서 원본을 무조건 받아와서 챙겨야 되겠죠. 계약금 전부를 입금하지 않으면은 분양 계약서 원본을 주지 않더라고요. 예? 복사본만 주지. 모델하우스 챙겨올 게 분양 계약서나 또는 뭘 보장해 주는 뭐 화약서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입 닦아가지고 그런 적 없는데 해버리면 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뭘 주는 거는 일단 다 챙기세요. 그 중에서도 분양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 직원이 쓴 파기 계약서 챙겨놔야 할까요? 자, 질문이 참 그래요. 대답을 먼저 드리면은 분양 직원이 어떻게 파기 계약서를 쓰나요?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써야지 효력이 있지 분양 직원이 파기 계약서를 100장을 쓴다고 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분양 직원이 쓴 파기 계약서를 뭐 보관해서 어디에 쓸까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써준 파기 계약서가 아닌 이상 그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때 그때 증거 자료 쓰면 모를까 분양 직원이 쓴 파기 계약서라는 소리를 저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계약자에게 장난을 친 것 같다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자,
분양 직원이 계약서를 여러 개 써 놓을 수 있는 건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 직원이 계약서 여러 개 써 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분양 사기의 냄새가 솔솔 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분양 계약서는 시행사에서 써주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혼동을 많이 합니다. 가끔 분양 계약서를 분양 대행사한테 시행사 위임한다는 얘기를 저도 종종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 저는 시행사가 직접 쓰지 않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예. 분양 계약서를 시행사가 작성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한테 위임하는 시행사 치고 제대로 된 시행사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뭐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우리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죠? 아니 분양 물건을 팔기 위해 영업해야 하는 분양 직원이 쓴 그런 계약서를 있다는 말을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위 질문처럼 상황이 될까 걱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질문처럼 분양 직원이 계약서를 여러 개 써놓은 것은 질문을 그러잖아요. 절대로 정상적인 분양 계약의 패턴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중간에 다른 창이 좀 섞여있는데 거기 이해 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은 분양 직원이 제가 청약한 호시를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며 이체 내약서와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자, 이건 자세한 뭐 상황 설명이나 자세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약하는 사람이 분양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다면은 본인이 입금한 청약금만 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내가 포기한 호시를 분양을 받는다면은 그건 시행사와의 계약입니다. 예?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 사본하고 이체 계약서가 왜 필요할까요? 뭐 피 받고 전매하는 거 아니면 뭐 필요 없잖아요. 아니면 분양 계약을 포기하기 때문에 청약 환불을 받으려면 그러면 모를까요? 뭐 그런 경우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이체 내약서나 통장 사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계약 해지를 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 청약을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대답은 서류 요구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며 이체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당연히 틀리죠. 이거 틀린 겁니다. 예? 내가 이미 청약을 했지 않습니까? 나 해지할래요. 나 청약 포기할래. 이러면 모를까? 내가 청약 호시를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해서 내가 밀려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청약금이 환불되면 안심해도 되는 거죠. 질문처럼 청약금이 환불되면 안심해도 되는 질문은 아마도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분양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질문자는 걱정이 먼저 앞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청약을 포기해서 청약금이 환불된다면은 별 문제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크게 걱정을 할 건 없지만 간혹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서류를 도용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곤 하는데 그건 흔히 뭐 아주 뭐 별로 없는 아주 일어나기 쉽지 않는 그런 경우고 그런데 작심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든다면 그건 뭐 웬만해서 피하기가 쉽지 않죠.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청약해서 환불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그 어디에서 알려주지 않는 질문들만 제가 추려봤어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양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멘트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게 분양시장의 현실이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